부러진 한쪽 날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 인터뷰, 쓴터뷰. 이상민 의원, 박영선 전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민주당 김종민 의원님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어떤 대안을 모색하거나 어떤 가치나 노선에 대한 토론보다는 사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비춰지는 모습은 당내 개파, 친문, 친명, 친낙 이런 어떤 그 개파만 두드러진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당장 전당대회까지 좀 어떤 해소하고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전당대회 무슨 2개월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제가 원래 주장했던 건 내년 2월에 전당대회 하자였어요. 내년 2월. 네. 저는 아직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대로 뼈를 깎는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그 반성 위에서 혁신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된들 그 당대표 빼고 반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반성하는 게 맞아요? 그럼 누가 당대표 된다고 칩시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돼요. 그럼 이재명 빼고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전당대회를 2월에 치르자라는 말씀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물 건너간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민주당의 판단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어쨌든 8월에 지금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혁신, 어떤 자기 반성 그런 것들은 요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반성하고 혁신하는 지도부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기존에 힘 좀 썼던 사람들 좀 내려놔야 돼요. 이재명이든 친문이든 586이든 기존에 힘쓰고 민주당을 끌고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당대표하고 지도부 하잖아요. 어떻게 반성합니까? 혁신, 쇄신, 어떤 반성, 그 지점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이재명 의원이 대선 후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개항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비상식적인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더 민심이 떠나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서울시장 송영길. 서울 시내 모든 동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딱 비토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선거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냈잖아요. 그러면 반성해야죠. 돌이켜야 됩니다. 이거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이게 단순히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이 잘못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게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회개가 없이는 이 국민들 마음을 저는 돌려세울 수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의원, 송영길 후보가 본인이 일단 내가 잘못했어라고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일단 선거의 책임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전 1번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재명 비판 가지고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예선 탈락. 예선 탈락한 사람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치를 주도한 친문, 저도 그 친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친문 정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586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정치를 주도해 왔어요. 이 친문 정치, 586 정치가 잘했다면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됐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세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안 됩니다. 그대로는 안 돼요. 바뀐 이재명, 바뀐 민주당으로 가야지. 두 번째, 친문 정치, 친문 민주당,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586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 주신 세계의 강, 이재명의 정치, 친문 정치, 586 정치 세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친문 정치,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집권한 기간 동안 이 친문 정치가 사실 국정 운영을 다 했던 거잖아요. 어떤 게 좀 가장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이 친문 정치의 임무는 뭐였겠습니까? 개혁이죠.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해서 다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통합해 나가자. 개혁과 통합이었어요. 근데 개혁도 통합도 다 실패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개혁이 수사기소를 분리를 통해서 검찰의 이 집중된 권력을 분권하는 거다. 이게 검찰개혁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검찰이 반대하고 또는 준비가 덜 돼 있고 또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하면 반대하는 것들과 반대하는 의견들과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견과 우리 개혁의 목표를 다 달성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면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자. 그러면 수사 기소 분리가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으면 일단 3분의 1이라도 하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3년 동안에 하겠다. 5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비전도 제시하고 거기에 이르는 전략을 제시하면 우리가 우리 목표대로 또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100% 안 했어도 무능하다는 얘기 안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비전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목표와 목표와 전략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과정을 좀 유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가 선명치가 않고 분명치가 않으니까 당장 개혁의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지지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급한 결정들 또는 당장 작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 집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주한다, 오만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그런 순간들이 온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면 친문 정치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를 찾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신 건데 그 지난 5년 그리고 이제 20대 21대 국회에 그 친문 정치의 구성원으로서 계시면서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좀 어떤 호소나 이런 것들을 좀 하셨었나요 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저도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제가 뭐 최고위원 하면서도 그렇고 그 전에 있으면 그렇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도 판단을 잘못해서 숫자에 너무 쓸려서 독주하는데 가담한 경우도 있고. 그건 어떤 경우였어요? 내가 정치개혁 간사를 정개특위 간사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이 민주당 정치하면서 정말 가장 뼈아픈 이제 그런 그 장면들이었는데 제가 정치개혁 간사를 자원해서 했습니다. 네. 정말 이번에 정치개혁 이 승자독식 정치를 없애려 선거법을 고쳐보자 시작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이제 썼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과정이 있었던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근본적인 권역별비례에 대해서 150대 150 1대1로 가자. 네.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간사하면서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런 과감한 목소리를 냈어야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타협한 거죠. 그래서 타협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른바 위성정당까지 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을 반대했습니다. 시간을 만약에 되돌릴 수 있다면 예. 그때 뭐 이거 아닙니다 해서 뭐 저기 비례대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더 크게 하셨을까요? 더 세게 싸웠어야죠. 저는 그게 정말로 죄송스럽고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그 앞에 80% 90% 제가 주장한 주장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선거법 개정 또는 승자독식 정치 타파를 주장을 하고 그 10%의 결정적 중요한 순간에 이게 왜곡되고 이게 탈선했을 때 그걸 가로막고 반대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문 정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원들이고 그것도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고 하는 주적군이에요. 네. 국정 주도 세력입니다. 그러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관철시킬까? 또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까?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까? 기재부를 어떻게 돌이킬까? 이런 연구를 하고 그런 작전을 짜서 일을 만들었어야 되죠. 그건 무능했던 거죠. 용기가 없었던 건가요? 능력이 없었던 건가요?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원인이?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 민주당 정치가 아직도 메시아 민주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메시아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한 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쫓는. 네. 메시아 한 명 세워놓고 메시아가 민주주의를 해결해 주겠지. 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 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 이재명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에도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은 메시아, 불완전한 개인입니다.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불완전한 개인일 뿐이에요. 그 불완전한 개인한테 맡겨놓고 으쌰으쌰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는 마치 오류가 없는 것처럼 뭐 반대하면 아니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는 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원래 저 당은 원래 총화 단결 또는 뭐 그렇게 외치던 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이름이 민주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고 만든 당이에요. 국민의힘은 부국강병 하겠다고 만든 당이니까 부국강병 하려면 민주주의 조금 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만든 당이에요. 조금 너그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니네들은 해주죠. 부국강병하면 봐줄게. 국민들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은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민주주의를 해야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뿌리가 우리 정치에 87 정치에서 비롯된 거다. 87, 586 정치의 뿌리가 우리가 87년도에 네. 독재하고 싸울 때 네. 그때 우리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을 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으면 직선적인. 대한민국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걸 풀고 난 다음에 더 나갔어야죠. 의회를 국민들의 의회로 만들고 그래서 이 의회에서 국민들 대표가 다양하게 토론하고 해서 대의 정치를 완성시켜야 대한민국이 구원받는다. 민주주의가 된다는 걸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잘 뽑으면 대한민국이 잘 산다. 이거 미신이거든요. 이 미신을 지금 30년 동안 계속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결국엔 토론하고 대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토론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역에서 하면 되죠. 지역에서 안 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요새 온라인 요새 카톡 가면요. 카톡 네. 가면 음성 토론 서비스가 있어요. 다. 텔레그램도 있습니다. 안 되면 줌 토론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소리내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런 거를 우리 당에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 당원들이 답답하니까 문자 폭탄 보내고 뭐 온라인에 댓글 달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열어야 됩니다. 아예 이걸 제도로 열어서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당원들이 호소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열었는데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서 네. 당원들이 안 와가지고 우리 5명밖에 안 왔습니다. 다음에 더 와주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한 2, 3년만 해보자고요. 지금 당원들이 어떤 의사소통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되게 거세고 이제 그 문자 폭탄 보내고 린치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거죠. 왜곡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이거는 저 그분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그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비슷한 취지의 말씀으로 이제 인터뷰 하셨던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거기 댓글 이제 달리는 것들 보면 인상 깊은 댓글이 반복돼서 달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김종민 의원 다 맞는 말인데 그 조국 사태 때 조국 수호대 앞장서서 그래서 중도층을 떠나게 한 장본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많이 달렸거든요. 좀 답을 좀 주신다면. 근데 국민들이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국 수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억울하다. 나는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윤석열 검찰이 사실을 왜곡해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검찰권을 남용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비판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또는 이제 그 변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 때문에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조국 장관이, 김종민이 당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지 않냐. 그 해왔던 말들에 비하면 이 작은 잘못도 내가 보기엔 엄청난 잘못이다. 내로남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안해해야 된다. 이 잘못을 대하는 태도가 더 엄격하고 더 절박했어야 되는데 이 잘못이 쟤들보다는 작은 거다. 이 변명에 우리가 숨었구나. 그 보니까 최근에 당 안에서 국민통합 정치교체 추진위원회의 추진단장인가를 맡으셨더라고요. 예. 이런 말씀들, 어떤 이런 논의들을 그 위원회 안에서 같이 좀 꾸려갈 계획이시죠? 그런 근본적인 민주주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또 잘 조율해서 네. 이 위원회도 같이 좀 이끌어 가 주시기를 거기에 기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담기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어떤 또 새신의 물결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기대하고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